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울트라 슈퍼 명문대학의 명문학과 박종수 77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강에 이어서 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애교안보 라인의 그 참모들이 다 아주 베테랑들이어서 지금 대북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월 달에 한미 군사회원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 이제 과연 한미 군사회원을 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지난 그 8차 노동당 대에서 북한은 이미 선제 선포를 한 거죠. 만약 한미 군사회원을 한다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북한이 그런 입장이 돼서 한미 군사 훈련을 보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 거의 40만이 죽었는데 이건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안 죽었다고 하죠. 그 숫자인데 앞으로도 계속 죽고 있잖아요. 아마 100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전쟁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일입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코로나 문제 하나 때문이라도 한미 군사훈련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이제 옛날 트럼프는 이제 탑 다운식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이제 버텀업 방식으로 가서 밑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라갈 거라.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이제 보는 게 또 문제죠. 속전속결. 특히 이제 북한 시스템이 1인 전체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 정상끼리 합의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뭐 미국의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이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거가 좀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칼럼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좀 안 쓰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려고요. 제가 오늘 그 러시아의 우리 이제 닷컴이죠. 러시아의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러시아가 북한 관련된 소식들은 가장 빨라요. 어떤 뉴스가 뜨냐면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한다면 이제 북한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명의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정부의 의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비핵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 한국과 미국이 북한하고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첫째. 두 번째가 경제적 지원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가기까지는 최소한 3천억 달러, 10년간 3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3천억 달러 얼마나 큰 돈이에요. 과연 이거를 미국 서방에서 해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미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흘린 것 같아.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저는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 특히 북한 핵 문제 이거는 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건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단순한 핵만 갖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또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SLBM, 잠수함 핵 미사일도 아주 업그레이드된, 이번에 8차 당대회 때 나온 게 북극성 10호시였죠. 전번에 작년 10월 11일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거를 현실을 외면하고서 과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되겠는가? 저는 이거를 던지면서 클린턴 때 보세요. 그때 클린턴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저는 가장 그 시기적으로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봐요. 왜?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간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이었거든. 소련하고 중국하고 남한이 다 수교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재해까지 와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클린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는 그때 핵을 포기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소련이 해체되는 그 과정에서 왈가불 할 수는 없었지만 KGB의 그 후신인 해외정보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백서를 1994년에 내요.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북한은 이미 조잡은 수준이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무기로 전향할 수준을 이미 갖췄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시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뭐 악의 축이라 그랬잖아요. 케리가 그때 2002년에 북한에 가가지고 우라늄 핵 개발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분을 잡아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또 그렇게 할 걸로 자기들이 자신했지만 결국 제거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한 거예요. 이제 부시 정부도 북한을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유화 정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로 들어가서 보세요. 오바마 정부도 전략적 인내 아주 거창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략적 인내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냥 방임한 거야.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보세요.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10월 9일 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연속 몇 번을 했어요. 트럼프 집권 전까지 해서 5번을 핵실험을 했잖아요. 아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는 아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폭죽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도록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핑계죠, 핑계. 아주 그 무책임한 거. 그 결과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고, 또 트럼프 정부가 금방이라도 모든 걸 할 것 같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정상을 움직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력으로 본다면 아프리카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러브레터를 수십 번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정도로 움직였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내부의 그 체제 선전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그 전 세계 가장 그 막강한 트럼프를 코를 끼워서 자주지했다. 얼마나 체제 선전하기 좋아요. 결국 트럼프도 보세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 결과 핵무기와 미사일, 심지어는 재래식 무기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리마 운동이라 하는데, 저는 말리마 운동이 아니라 천말리마 운동을 했다고 봐요. 비근한 예로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 평양 거리를 완전히 다 단장을 했잖아요. 창천거리, 뭐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과학자거리에 여명거리죠. 여명거리에 73층 건물을 골조를 완성하는데 70일이 걸렸어요.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간 거야. 상상이나 돼요? 다들 우리 시각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말리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은 그 시멘트 공법, 응곡법이 넘버원이 세계. 다 소련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은 조그마한 모스크바예요. 그걸 몰라. 평양의 모든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게 6.25 이후에 다 러시아식으로 짓고 심지어는 지하철까지도 다 그러고 건축 방법이 그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73층 건물을 70일 만에 골조를 완전히 완성을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래가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경고예요. 스탈린 건물 보세요. 모스크바. 부시자도 부시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했는데 하물며 자기들의 그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핵 미사일, 이거는 얼마나 전력 투구했겠느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학교를 나왔잖아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잖아요. 옛날 김일성은 아버지는 그거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포상이 뭐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담당 과학자들 업어주잖아. 업어봐 포상. 생각해. 최고의 통수권자가 한번 업어줬다. 이거는 아마 뭐 평생 가도 목격도 안 하고 지낼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정도로 김정일 그이 대한 군에 대한 그런 그 메리트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하고 여기에는 단 한 번도 정전이 된 적이 없고 모든 최우선책을 다 거기다 준 거예요. 그러니 짧은 한 4년 동안 트럼프 집권 동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믿기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판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은 이미 지금 핵도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통계내는 거 보니까 작년 말까지 해서 최소한 한 100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도 핵탄두를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게 우선 비용이 좋게 들잖아. 거기 인건비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나라도 생산하고 뭐도 하니까 뭐 재료도 많이 있고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기술도 다 있거든. 그러니까 서방에서 핵무기 만든 것보다는 자기들 북한이 하는 거 훨씬 더 쉽다고 봐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김정은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미국에 버금가는 핵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캐치플레이를 내세울지도 몰라. 근데 그게 현실성이 나는 전혀 없다고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는 게 무슨 비용이 적게 들거든. 생산비가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그 러시아 포탈 사이트에서 나온 자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한테 줘야 될 거 체제 보장 평화조약 체결 두 번째 3천억 달러 10년간에 걸쳐서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저는 그 정도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북한 핵 포기 못 시킨다고 봐요. 그럼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 미사일 기술 그 중동에 팔아가지고 순수익을 내요. 유일하게 수출해서 가장 흑자를 낸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대북 제재가 시작되니까 노골적으로는 못 팔지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이 피해가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방임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같이 공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해요. 왜? 뭐 물론 이제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한 채 해야 돼. 근데 안 해. 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유엔이 아니라 서방 그리고 미국이죠. 미국의 대러 제재가 지금 아직도 해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동병상련의 관계야. 서로가 이제 이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제재가 시작될 때 러시아와 북한 간에 뭘 했냐?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경협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면밀히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이거 노골적으로 해. 우리가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특히 그 가금류 같은 경우는 제재에 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백마 타는 거 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는 양을 또 가져와. 또 토끼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뛰어나잖아. 이런 거는 제재에 해당 안 돼. 유엔에서도 그건 터치를 못 해. 그리고 낮은 선봉, 우리 나진하고 핫산 구간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도 유엔 제재에서 제외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제외가 되냐? 그게 러시아가 그런 논리가 뛰어난 거예요. 자, 낮은 핫산 프로젝트는 옛날 유엔이 주도한 UNDP 두만강 개발 계획의 연속 성상에서 이루어진 거다. 유엔에서 1991년에 제안해서 두만강 개발 계획을 시작을 했거든. 이게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GTI라고 광역 두만강 개발국으로.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에요. 뭐 진전은 없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역용한 거예요. 낮은 핫산 프로젝트 두만강 개발 계획, 유엔의 개발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재에서 제외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단에서도 그걸 제외를 시킨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제외했으니까 너희들 들어와라. 근데 우리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정도로 그 러시아가 이제 피해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협조 없이는 절대 미국이 북한을 굴복을 못 시켜. 심지어는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이 대금 결제를 하잖아요. 달러로 하면 다 포착이 되거든. 유엔 이 감시원. 그러니까 누브라로 해요. 누브라로는 포착이 안 돼.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가상화폐로 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생산한 데가 러시아예요. 전력이 풍부하고 시베리아에. 비트코인으로 하고 또 물물 교환으로 하고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24시간 아까 철도 개방을 한다 했죠. 제가 그 유엔 사령부에 근무했던 아는 그 정보 쪽만 한 30년 하다가 제대한 아는 그 모 대령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리 위성이지만 밤에 어두울 때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철도 유계로 해버리잖아. 안에 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그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그런 식으로 식량, 경제적인 거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무기 부분은 왜 이제 군사적으로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에서 동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어요. 2018년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한 거예요. 합동 군사작전. 중국도 무려 3만 명이 거기 동참을 했어요. 역사 이래 가장 큰 대규모 군사작전을 깜차트카 이쪽 반도에서 한 거예요. 이제 이미 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했고 신동방 정책을 이미 한 거예요. 거기다 군사적기까지 하는데 그중에 북한이라는 거는 교두보거든. 전략적인 요충지야. 그냥 무기를 공짜로 줘도 돼. 왜? 그대로 갔다가 러시아 땅처럼 갔다가 뭐 미사일이고 뭐고 갔다가 피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공짜로도 줄 수 있는데 싸게는 안 주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증거들이 정확히 뭐 얼마 줬다 단 한 줄도 안 나와. 20년 동안 최소한 푸틴이 집권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무기 줬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정황은 저는 많다고 보는 게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중국에 갈 때는 방산시설을 한 번도 방문 안 해요. 살 게 없어. 근데 러시아 가면 반드시 방산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심지어는 뭐 그 시험 비행까지 다 시키거든. 그리고 결과는 없어. 뭐 했는지 몰라. 근데 군 관계자들은 항시 가. 뭘 의미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주한 중국 외교관 보니까 대변한테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난 그 설 직후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 많이 근무를 했더라고. 자,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느냐 했더니
없대. 근데 방산시설 간 적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한 번도 없대. 한 번도. 그건 이제 뻔하잖아요. 아니 무기를 살려면 가서 봐야 되잖아. 보지 않고 어떻게 사. 자, 결론은 이제 뭐냐. 미국이 대북 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북 정책에 성공을 하려면 러시아라는 그 북한 뒤에 숨어있는 그 카드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지막 안 쓴 카드가 저는 러시아 카드라고 봐요. 이젠 써야 된다. 지금 안 쓰면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 안 쓰고도 된다면 다행이죠. 근데 이미 20여 년 동안 지켜봤잖아. 북한의 핵만 보유하게 됐고 남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 자, 이런 의미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정책을 쓰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러시아 카드. 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